가영씨, 잠깐 카톡 가능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예주씨,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요? 나 다 봤어. 뭐를요? 가영씨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그럴 줄 몰랐어. 네? 뭘 보셨길래 그러세요? 가영씨가 불륜하는 장면. 네? 저번 주 일요일에. 모른다는 말은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좋을걸? 남편분한테 확 불어버린다. 저는 불륜한 적이 없는데요? 어머, 유감이네. 미안한데 나는 증거 사진도 다 찍어놨어. 그니까 핑계댈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셔봤자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 뭐 불륜 저지른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 그래 일단은 1,000,000원만 줘봐. 1,000,000원이라뇨? 내 입 안 막을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내 입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가영씨 남편이 알게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텐데? 말씀드렸지만 저는 불륜한 적이 없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000,000원씩 드릴 이유는 없네요. 자꾸 그러면 남편한테 확 불어버린다. 그러시든가요. 우와, 생각보다 세게 나오네. 증거 사진 찍었다는 게 뭐 장난인 줄 아나 본데 난 정말로 찍었다니까. 빨리 선택해. 어떻게 할래? 그 요구를 들어드릴 이유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그러다가 큰일 난다. 이번 주 주말까지 기다려줄 테니까 1,000,000원 준비해놔. 몇 시간 후. 여보, 일 끝났어? 응, 방금 막 끝났어. 왜 그래? 있잖아, 기분 나쁜 일이 생겼거든. 무슨 일인데 그래? 이웃 중에 예주씨라고 알지? 아, 예주씨? 알지. 그 사람이 갑자기 내가 불륜하는 장면을 봤다는 이상한 소리라는 거야. 불륜? 당신이?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했어. 당신이 불륜을 한다고? 미치겠네. 아, 배꼽이야. 지금 지하철 기다리는데 제대로 터졌잖아.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입막음으로 1,000,000원 준비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뭐, 1,000,000원? 아니, 무슨 증거 사진도 찍었다고 그러는데 나도 대체 영문을 모르겠어. 그러게,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니네. 웃어서 미안해. 아니야, 그건 괜찮아. 내가 외도할 리가 없다고 굳게 믿어주니까 나온 반응이겠지. 당연하지. 우리는 완전 아기 때부터 함께해온 사이잖아. 나를 배신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잘 알지? 믿어줘서 고마워. 그래서 그 예주씨가 또 뭐라고 그랬어? 저번 주 일요일에 목격을 했대. 저번 주 일요일? 그날 우리 오전 중에 1시간 정도 빼놓고는 계속 같이 있었잖아. 내 말이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고 예주씨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솔직히 조금 무서워. 집 가면 좀 더 자세히 들려줘. 혹시 모르니까 문 잘 잠그고 밖에 나가지도 말고. 그럴게. 당신도 조심해서 들어와. 며칠 후. 가영씨, 오늘 가영씨네 집에 킹크랩이 배달 온 것 같던데. 당연히 나한테 줄 거지? 얼른 가져와. 갑자기 왜 그러세요? 킹크랩은 남편 지인이 보내준 거예요. 제 맘대로 누구한테 주고 그럴 순 없어요. 어머, 남편한테 온 거구나. 근데 이 시간이면 아직 남편이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야? 안 왔다고 하도 뭐 배달 사고 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대충 둘러대면 되지 않겠어? 오늘 밤에 우리 가족끼리 잘 먹을 테니까 증거인멸도 완벽하고 좋네. 안심해도 되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자, 얼른 나한테 갖다 바쳐야지. 아니 정말 며칠 전부터 왜 그러시는 건데요? 1,000,000원을 내놓으라는 둥, 킹크랩을 내놓으라는 둥. 몇 번을 말해. 남편한테 외도 사실 들키기 싫으면 얌전히 내가 하는 말이나 잘 들으라니까. 1,000,000원도 내가 사람이 좋아서 기다려주는 거야. 아무리 내가 착하다고 해도 화나면 무서우니까 얼른 시키는 대로 해. 설마 킹크랩을 내놓으라는 말도 입막음 비용이네 뭐네 하시려는 건가요? 그걸 굳이 그렇게 말을 해야 알아? 빨리 결정해. 어떻게 할래? 남편 귀에 들어가기 싫으면 얼른 1,000,000원이랑 킹크랩 내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지금 내가 엄청 갖고 싶은 명품 가방이 하나 있거든? 그거 구매 예약해놨고 500만 원이니까 그것도 가영씨가 내줘. 이번에는 또 가방이에요?
당연하지. 이런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 있을 때 잘 이용해 먹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걸 왜 내드려요? 뭐? 너무 진지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예주 씨가 불륜을 목격했다는 날에 남편이랑 같이 있었어요. 에? 정확히는 오전에 1시간 정도는 따로 있긴 했는데 그 시간도 친정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온 게 다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불륜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가 했더니 나는 증거 사진까지 다 있다니까. 그래,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줄게. 실은 가영 씨 남자친구한테도 이번 일을 얘기해놨거든. 둘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화 좀 나눠봐. 조용히 내 요구에 따를지 아니면 그냥 남편한테 들키고 말지 어느 쪽이 더 이득일까? 그럼 여쭤볼게요. 제 불륜 상대라는 남자는 대체 누군가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어머, 뻔뻔하기는. 아이, 그래도 불륜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니까 불륜이 아니라는 이상한 주장까지 하기도 하니까 정말 불륜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해두자. 가영 씨 외도 상대는 3단지에 사는 소희 씨 남편이잖아. 네? 소희 씨 남편? 현관에서 그 사람이 가영 씨를 맞이하고 같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니까? 그게 다예요? 그 전에 소희 씨가 어디 외출하는 것까지도 다 봤어, 나는. 어때? 이거면 충분하지? 아니요, 고작 그걸로 판단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그렇게 돈도 많고 잘생긴 남자니까 탐날 수도 있지. 그래, 이해해. 여튼 그런 줄 알고 얼른 둘이서 대화 나눠서 결론 내놓도록 해. 다음날. 예주씨, 잠깐 시간 되세요? 그래, 얘기 좀 해봤어? 네, 얘기했어요. 그래, 드디어 인정하나 보네.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럼 일단 1,000만 원이랑 킹크랩은 언제 줄래? 저는 외도한 적이 없어요. 뭐? 소희 씨 남편분도 외도한 적 없고요. 무슨 말이야? 설마 여기까지 와서 또 시침이 될 생각은 아니지? 진짜 대박이다. 예주씨,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알겠어. 듣다 보니 재밌으니까 끝까지 들어줄게. 계속 말해봐. 일단 저희랑 소희 씨네 관계부터 아셔야 될 것 같네요. 소희 씨 부부는 저와 남편이 함께 아는 친구고 지금은 가족끼리도 자주 어울리곤 해요. 뭐? 그리고 예주 씨가 말씀하신 불륜을 목격했다는 날도 저희 가족이 소희 씨 딸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거였어요. 생일 파티? 다만 저는 친정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남편이랑 아이만 먼저 그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만 1시간 늦게 그 집으로 간 거고요. 그때 소희 씨가 주문해 놓은 케이크를 찾으러 잠깐 나갔기 때문에 소희 씨 남편만 혼자 현관에서 저를 맞이해 준 거예요. 예주 씨가 보신 건 그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그럼 그때 소희 씨네 집에는 저희 가족이 다 모여 있었으니까 불륜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을까요? 그랬던 거구나. 뭐야? 보는 사람 착각하게 만들면 어떡해? 괜히 나만 신경 썼잖아? 그럼 이만. 이걸로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미안해. 그럼 사과했으니까 이걸로 됐지? 소희 씨 남편한테 들었는데 예주 씨가 그 사람한테 와이프한테 들키기 싫으면 5,000만 원 내놔 라면서 협박했다면서요? 그리고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해 라고까지요. 아니, 그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래도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된 거잖아. 응?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서로 갈 길 가자. 이웃 사람들 보기도 좀 그러니까. 응? 지금까지 그래오셨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이웃들이랑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그리고 예주씨 직장 말인데요. 소희씨 남편 아버지가 사장으로 일하는 회사의 하청이란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거짓말! 그냥 끝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그 후 결국 예주씨 직장에까지 얘기가 흘러들어가 해고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초등학생인 자녀의 친권은 남편에게 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저희도 경찰에 고소를 할까 생각했지만 애초에 구체적인 피해가 없기도 했고 엄마한테 전과가 붙으면 애 미래에 악영향이 갈까봐 걱정할 남편분 입장도 고려해서 앞으로 일절 저희 가족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각서만 받고 끝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주 씨가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혼 후에 본가로 돌아갔지만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게 되어 집에 틀어박힌 채 덜덜 떨며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강화도에서 친정 부모님과 카페, 펜션 사업을 하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에서 남편을 만났고 1년 정도 연애를 하던 중 갑작스레 아이가 생겨 결혼했었죠. 왜 과거형이냐고요? 지금은 이혼한 남남이거든요. 아이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갑작스레 생긴 아이이기도 하고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던 터라 제가 몸 관리를 소홀히 했었나 봐요. 그래도 금방 정신을 가다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혼 이야기예요.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는 결혼하고 변해도 너무 변한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아이를 떠나보내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 집구석에서 온전한 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바로 제 이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강화도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워낙 크게 농사를 지었던 터라 부유했습니다. 농사 지어서 얼마나 남느냐 하시지만 규모도 워낙 크고 계절마다 재배하는 작물도 틀리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수확량이 상당했고 그만큼 수익도 어마무시했죠. 오랫동안 강화도에서 터를 잡고 살아와서 집터라던가 가진 땅이 제법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런 집안에서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반대로 시댁은 남편이 어려서 시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시어머니 혼자 남편을 키워오셨어요. 연애 시절부터 남편은 저라면 껌뻑 죽는 스타일이었고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연애하면서 아이가 생겼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상견례까지 프리패스로 진행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댁은 친정이 부유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얘, 결혼 준비는 어디까지 했니? 어머니, 잘 지내셨죠? 저희 이제 신혼여행지만 고르면 되거든요. 가구나 이런 것도 어제 주문했고요. 날짜 맞춰서 배송 오기로 해서 다음 주에 집에 들여놓기로 했어요. 왜요? 왜긴 신경 쓰여서 그렇지. 전부 다 내가 말한 브랜드에서 산 거지? 그럼요.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니가 알려주신 곳에서 맞춤 제작으로 다 주문했어요. 잘했네. 가전은 다 맞춘 거 맞지? 가장 최신 버전으로 샀고? 네. 신혼여행지가 워낙 많아서 어디로 할지 고민이네요. 그건 걱정할 것 없다. 내가 그럴까봐 미리 다 알아봤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신혼여행은 이태리로 가거라. 내가 비행기 표랑 숙소까지 다 예약했어. 결혼식하고 다음날 새벽에 출발할 거니까 준비해놔. 우와, 이탈리아 처음 가보는데요. 그런데 어머니도 가세요? 그럼 내가 해외 가본 건 필리핀이 전부라서 이참에 너희들 따라서 유럽 좀 가보려고. 안 되니? 신혼여행인데 어머니가 따라가신다고요? 그이랑 아직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해봐서요. 그건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알아서 잘 이야기해놨어. 너는 꾸민비 나한테 줄 생각 말고 그 돈으로 나 여행 가서 입을 옷이랑 들고 다닐 가방이랑 괜찮은 걸로 골라놔. 네? 제가 어머니 취향을 어떻게 알고요? 그리고 저희 신혼여행에 어머니도 같이 가신다는 게. 너는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가는 것만 같이 가고 방해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속이 좁아서야 원. 아무튼 내가 메시지 보내놓을 테니까 필요한 거 사서 진우 편으로 보내. 네, 알겠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연락 오셨는데 신혼여행 같이 간다는 거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아, 그거 엄마가 그저께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표랑 다 결제하셨더라고. 내가 미리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아니, 요즘 누가 신혼여행을 시어머니랑 같이 가? 에이, 그래도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언제 가보겠어?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게 말이 되냐고. 가전이며 가구며 하도 난리치셔서 원하는 대로 다 맞추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내색 안 한 거 몰라? 우리 결혼이지 어머니랑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리고 당신이 융통성 좀 부리면 안 돼? 뭐?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안 맞춘 게 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도 간섭하셔서 스트레스 받는데 당신이야말로 너무 안일한 거 아니야? 당신이 임신해서 지금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면 안 돼? 그게 심신 안정에도 좋다잖아. 응? 내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없던 원형 탈모까지 생겼다고. 결혼식에서 올림머리는 고사하고 단발로 자르고 면사포로 가려야 할 판인데 당신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은데? 이럴 거면 어머니랑 둘이 살지 왜 나랑 결혼하는데? 아, 자기야. 정말 미안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지 몰랐어. 내가 사과할게. 이따가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결혼하는데 신혼부부가 머리 맞대서 아기자기하게 신혼집을 꾸며나가는 재미 따위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저는 임신까지 한 몸으로 시어머니의 상상 그 이상의 잔소리를 받아내느라 원형 탈모까지 생겼었어요. 결국 저는 한껏 몸도 예민해져 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결혼에 대한 부담스러움에 파혼을 선언했었습니다. 보름 가까이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와 울며 빌며 저에게 매달렸고 신혼여행에 시어머니가 따라가지 않는 걸로 합의하고 다시 결혼 준비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 부부 둘만의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부터였어요. 신혼집에 새가전, 가구들이 있으니 시어머니가 안부차 방문한다며 매일같이 드나들더니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도 냉장고, TV, 세탁기 등 다 바꿔달라며 저희 부부에게 떼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굳이 새 거 살 필요도 없었고 이미 바꾼 지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들이라 대부분이 새 거였어요. 그러다 처음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신혼집에 왔던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놓인 제 카드를 마음대로 가져가서 쓰셨거든요. 무려 700만 원이나 말입니다.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혹시 제 카드 가져가셨어요? 그래, 네 카드 나한테 있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죠. 어떻게 한마디도 없이 제 카드를 가져가서 쓰세요?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냐? 어차피 너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잖아. 그럼 카드값도 내 아들이 내는 거지. 그리고 이깟 거 얼마나 썼다고. 아니,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제 카드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700만 원이나 결제하셨던데. 이건 좀 심하잖아요. 가족인데 뭐 어떠냐? 제가 잘 쓰지도 않는 카드인데 알림 설정 안 해놔서 고지서 보고 알았거든요. 왜 마음대로 쓰시는데요? 아니,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니? 보니까 너희 친정 좀 여유롭던데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 친정 돈이랑 제 카드랑 연관 짓지 마시고요. 지금 어머니가 사과하셔야 할 상황인 거 모르세요? 너 기본적인 예의가 없구나. 너 친정에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러니? 그깟 돈 몇 푼 좀 썼다고 이렇게 시애미를 잡아? 잡다니요. 어머니가 절 잡으시겠죠. 저 이직 준비한다고 회사 관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이가 주는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쓰는 거고 각자 관리하는데 무슨 소리세요? 이번에 쓴 건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당장 카드 돌려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카드로 정말 온갖 사치를 부리셨더라고요. 기름값이며 마트에서 장 보는 건 기본이었고요.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를 받는다던가 명품 가방을 사기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주고받은 것도 간단하니까 꾸민비라 생각하고 좋게 넘어갔습니다.
큰 소리 내봤자 제 결혼 생활에 잡음만 들려올 게 뻔하고 심적으로 안정이 필요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이직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참이라 벌이가 없었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 겨우 메꿨고 생각보다 이직이 쉽지 않아서 결국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틈만 나면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거나 나중에 돈 줄 테니 카드 빌려달라고 한 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메꾸라고 잔소리도 했지만 듣는 둥 마는 둥 하길래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환갑인데 용돈 드리게 1,000만 원만 줘봐. 1,000만 원?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했어? 1,000만 원이 네 집게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쉬운 금액이니? 왜? 당신 요즘 일한다며 그럼 그 정도 돈은 있을 거 아냐? 예전 직장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도 있을 거고. 장난하니? 당신이 결혼하면서 생활비를 줬어 뭘 했어? 그리고 어머니가 내 카드로 1,000만 원 넘게 쓰고 다닌 바람에 내가 그거 다 메꿨잖아. 난 돈 없어.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당신 거지야? 뭐? 말 다 했어? 이미 1,000만 원 이상 어머니 사치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뭘 또 1,000만 원씩이야. 말 그렇게 할래?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건데 난 1,000만 원 줄 생각 없으니까 당신이 드리던지 알아서 해. 10만 원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이 뭔 말이야. 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남편 놈은 자기가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시어머니 생신 땐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달라고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평소 시어머니나 남편의 행실이 좋기라도 했으면 저와의 사이가 정말 막역했으면 아마도 드렸을 겁니다. 해외여행, 사고 싶은 거 사서 쓰시라고 말 안 해도 제가 드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더 유치하고 웃긴 건 시어머니 생일 때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남편 놈이 복수한 거 있죠? 자기들은 하고 싶은 것, 돈 쓰고 싶을 때 막 쓰면서 정작 저희 친정엄마 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로켓 배송으로 9,900원짜리 잠옷바지 하나 주문한 게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서운하고 어이없었는지 친정엄마가 저에게 연락하셨어요. 원래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시는 분인데 이건 경우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거니까요. 예,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박서방이랑 사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내 생일이랍시고 연락 안 한 건 바쁘다고 쳐. 이해한다 이거야. 근데 저번에 너한테 뜯어간 돈이 얼만데 나한테 꼴랑 내복 한 벌이냐? 내복? 누가? 누구긴 누구야. 박서방이 우리 집으로 주문했더만. 내가 이거 받고 기뻐할 줄 알았나 보지? 어쩜 사람들이 염치가 그렇게도 없다니? 아휴, 엄마 그러려니 하자. 나도 진작에 포기했어.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어머니가 내 카드 마음대로 쓰신 거. 아니, 그나저나 안사돈은 너한테 제대로 사과했어? 어쩜 그렇게 몰상식해? 혼자 박서방 키워왔다고 해서 그래도 사람이 기본도리는 하는구나 했는데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는지. 그러게 말이야. 엄마 파혼하고 화해하지 말 걸 그랬어. 내 말이 그 말이다. 어휴, 그놈의 정이 뭔지. 내가 너 이런 취급받으라고 시집 보낸 거 아닌데. 속상해 정말. 미안해, 엄마. 이런 못난 모습 보여서. 네가 왜 미안해. 그 집안 사람들이 미안해야지.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말해. 알겠지?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건 엄마밖에 없어. 내가 또 연락할게요. 당신 나랑 대화 좀 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말도 안 하고 엄마한테 뭐 잠옷바지 하나 덜렁 보냈다며. 그게 뭐 어때서?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뭐가 어떻다는 건데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내가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쓴 돈 하나하나 나열해봐. 엄마한테 생일 축하드린다는 그런 말 한마디를 못 해주니? 9,900원 잠옷바지? 누구 약 올리냐? 그러는 너는 우리 엄마 환갑 때 뭐 했는데? 내가 1,000만 원 달라고 했을 때 네가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만 안 했어도 나도 안 이러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역지사지 당하니까 이제 좀 알 것 같냐? 미친 거 아니야? 말이 안 통하네.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한 거 생각해서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잖아. 뭘 더 바라는 건데? 나도 너 한 만큼 해드린 건데
그리고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랑 같냐? 그건 무슨 소리야? 장모님은 딸 낳았고 우리 엄마는 아들 낳았는데 그 차이를 넘을 수 있냐 이거지. 옛날 같았으면 장모님 뼈도 못 추렸어. 진짜 지랄도 유분수다. 그 말 후회하게 해줄게. 뭘 어쩌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식 이후로 행복했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반년 넘었으면 아이 소식이 있어야 하지 않냐며 저를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유산한 지도 제법 시간이 지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아이를 원하기만 해서 생기나요? 하늘을 봐야 별도 따고 달도 따고 하는데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온종일 스트레스 받는데 생길 아이도 짜증나서 떠나갈 판이었습니다. 남편과 한바탕 하고서는 기분이 더러워서 며칠 밤을 지새던 와중에 남편이 사고까지 쳤어요.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에 사업을 하고 싶다며 사표를 내던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잘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 전세금까지 말아먹고는 답답하다며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오갈 곳이 없어지게 된 상황에서 결국 저희 신혼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제 스트레스는 더욱 극에 달했고 대놓고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라는 남편과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도 하고 이웃집에서 찾아올 정도로 크게 싸웠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뺨도 맞고 시어머니에게 머리채까지 뜯기며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내 인연, 네가 감히 어디라고 집을 나가? 당장 들어와서 내 아들 밥 차려. 제가 왜 그 집에 다시 들어가죠? 저 그렇게 좁히실 때는 언제고 이제 밥할 사람 없다고 저 부려먹으시려고요? 이제 그만 스트레스 주세요. 내가 너한테 스트레스를 줘? 도움을 줬으면 줬지. 이 배은망덕한 년아.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와. 서로 싸우다가 감정 격해져서 그런 거니까 화해하고 다시 예전처럼 살자고. 당신은 그게 돼? 감정이 격해져서 와이프 뺨 때리고 발로 차냐? 너 같으면 그 집에 다시 가고 싶겠어? 야, 내 아들한테 너라니.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야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이름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도 앞으로 저 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 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못할 것도 없지. 이왕 이렇게 된 거 갈라서자. 난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자신 없어. 결혼하고 나서 단 하루도 행복하지가 않다고. 말이면 단 줄 알아? 네가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잘했으면 이런 결과 초래하지도 않았어. 끝까지 내 탓이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너 우리 엄마 생일도 그래. 말 한마디 없이 그딴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내 카드로 1,000만 원 넘게 쓸 때 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 나 일도 안 하고 있던 상황에 네가 생활비를 주기를 해 뭐를 해? 네 엄마가 싼 똥 내가 다 치우고 우리 친정 핑계 대면서 돈 가져오라 그러고 무슨 거지 같은 집구석도 아니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거지 같은 집구석? 그럼 거지 같은 거 아니면 뭐야? 신혼여행에 따라간다고 했을 때부터 이 결혼은 하는 게 아니었어. 그건 이미 지난 일이잖아. 왜 과거까지 들춰서 그래? 다 필요 없어. 길게 말할 이유도 없어. 우리 이혼하자. 어디서 감히 이혼을 논해?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없던 일이 되는 거냐? 이 시애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던 거예요. 얼마나 엉망으로 행동하나 지켜본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같이 못 사니까 그 집에서 행복하게 아드님이랑 지지고 볶고 사세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혼? 쉽게 못 해주지. 위자료 1억 가져오면 이혼해 줄게. 내가 받았으면 받았지. 당신한테 위자료라니 말도 안 되지. 이혼하기 싫어? 그럼 소송 걸게. 단단히 준비해.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하지만 되려 위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이혼은 없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약점을 잡기 위해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몰래 설치해둔 홈캠에 찍힌 폭행의 증거, 제 카드 내역으로도 충분했지만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죠. 심부름 센터를 이용하니 생각보다 쉽게 뒷조사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이리저리 돈을 빌리고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무려 빚이 2억이었어요.
그리고 바람을 피우며 상간녀에게 돈까지 퍼다 나르는 정확도 포착했지요. 알고 보니 사업하다 망한 것도 상간녀한테 돈 갖다 바치느라 핑계댄 거였습니다. 당신 정말 이혼할 거야? 내가 빈말로 그런 거 같아? 이미 변호사 선임 끝냈고 곧 소장 날아갈 거야. 당신도 준비하는 게 좋을걸? 정말 이럴 거냐고. 그리고 이혼하면 당신이 손해야. 알아? 내가 왜? 이혼할 수 있는 증거는 나한테 아주 차고 넘치거든? 합의 안 하면 폭행죄로 고소해버릴 거야. 뭐? 증거? 폭행죄? 내가 그런 걸로 무서워할 것 같니? 너 위자료 가져오기 전에는 이혼 합의 안 해줄 거야. 아, 그 돈 갖다 주면 고스란히 그년한테 전해주게? 그년? 그년이라니? 모르는 척 하지 마. 김가영이라는 여자 알지? 내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집에 폼캠 설치해둔 거 모르지? 당신이랑 어머니가 그날 나 짓밟고 때린 거 동영상으로 다 갖고 있거든? 뭐? 홈캠? 너 그거 사생활 침해인 거 몰라? 어머니가 예전에 내 카드 가져가서 돈 쓴 것 때문에 혹시 몰라서 말 안 하고 설치해뒀지. 그리고 사생활 침해라니.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면서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뭔 침해? 와,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그걸로 우리 감시하고 있던 거네? 감시?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해. 어머니 우리 집에 살면서 안방 들어와서 내 물건 만진 거 다 알고 있거든? 그것도 다 증거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혼에 합의하는 게 좋을 거야. 적어도 내가 유리하거든. 안 돼. 이 이혼은 정상적이지 않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래? 정신 차려. 정신은 네가 차려야지. 자꾸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접근 금지며 통신 제한이며 법적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걸어버릴 거야. 뭐? 야. 저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들이밀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살림을 합치면 그만이라며 빚내서 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 주더군요. 이거 먹고 떨어지라면서요.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고 상간녀 소송도 걸어서 2,200만 원 받아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에게 더 이상 뜯어먹을 돈도 없거니와 되려 저에게 돈을 뜯기고만 상황에 더 이상 남편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었는지 그동안 받았던 돈을 모두 가지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길거리에 나아지게 되었고 3억 가까이 되는 빚이 생겼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강화도에 있는 친정에까지 찾아오며 빌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고 접근 금지, 통신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이혼 후 친정집으로 아예 들어갔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과 제가 가지고 있던 돈, 그리고 땅 일부를 정리해 카페와 펜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큰 마음 먹고 시작한 사업은 성수기에는 월 3천만 원, 비수기에도 월 1천만 원 이상은 벌며 성공적이었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조금씩 흥미가 생겼는데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준비했던 게 도움이 되었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친정엄마나 아버지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연락이 오곤 하지만 매번 퇴짜 맞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를 해놓은 덕에 찾아오지도 못하고 있네요. 친정 아버지 말로는 천안에 있는 화장품 공장에 취직했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완벽한 100% 죽이 잘 맞는 경우는 없겠지만 되려 독이 되는 경우도 드물다고 생각해요. 사랑해서 한 결혼이지만 결혼에 있어서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새삼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제 할 일에 집중하면서 살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되셨으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수학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현재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고 있고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산지 1년 정도 되었네요. 막대먹은 시댁 식구들 인성에 질려
남편과 함께 손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정말 아나무인이라는 말이 제격이었던 시누이와 시어머니 이야기예요. 기혼 여성들이라면 많은 공감이 될 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강사로 근무하던 학원에서 만나 29살에 결혼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친정이 목동에서 유명한 학원을 운영 중인데 지점만 서울과 경기권에 10개가 넘어요. 부모님도 학교 교사 출신인데 그만두시고 학원을 세우셨고 유명해지면서 친정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이 근무하던 학원도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학원이었고 동료 교사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성실하고 과묵하기도 하고 자기 할 일 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좋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던 남편에게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점잖고 올바른 사람한테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싶을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누이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고 살았던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먼저 나서서 막아주기 바빴어요. 자신이 많이 양보하고 봐줬으면 된 거라고 저한테까지 피해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죠. 시누이는 남편보다 2살 어렸는데 대학 졸업하고 연애하던 남자와 사고쳐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오피스텔을 얻어 살았는데 저와 임신 출산 시기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역대급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서방님의 아이가 아니었고 시누이가 바람을 피운 상간남의 아이였어요. 이 사실을 안 서방님은 시누이와 이혼을 했고 시누이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만 거였죠.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남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기야, 아가씨 지금 어떻게 지내는 거야? 지금 엄마 집에서 지내. 아이는 당장은 엄마가 봐주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좋은 일로 이혼한 것도 아니고 이혼이 요즘엔 흠도 아니라면서 당당하게 구는데 내가 다 어이가 없더라니까. 아가씨가 그랬단 말이야? 그나저나 아이 아빠는 누군데?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얘가 워낙 클럽 같은 데를 많이 다녀서 저번에 만났다던 김 아무개라는 소리도 있고. 여하튼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니까 아가씨도 어른이니 알아서 하겠지. 당신이 소갈이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두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래. 아이는 죄가 없잖아. 그건 그렇지. 난 두나 이해를 못하겠어. 아이를 두고 어떻게 뻔뻔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생각을 했을까? 상간남 그 자식 아이인 거 알았으면서. 소름이다. 소름이야. 에이, 뭐 사정이 있었겠지. 우리는 우리만 신경 쓰자. 당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러다 두통 또 도진다. 그렇게 살얼음판 같던 시댁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시누이는 아이를 키울 돈을 벌어야 한다며 취업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격리로 취직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엔가 아이를 부탁한다며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계셨지만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며 건물 청소와 입주 청소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한두 번 정도야 아이를 맡아주었는데 그게 계속되니 제가 쌍둥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세미나라도 갈 때면 저 혼자 독박 육아를 해야 했던 건 물론이고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신세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아이 둘을 다 재우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야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직인데 안 피곤해? 피곤하지. 그래도 아까 잠깐 눈 붙였어. 요즘 고등학생들 밤새워서 공부한다고 난리도 아니네. 특별반 맡으면서 더 힘들어. 많이 힘들지? 그나저나 아가씨는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봐?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이를 오늘도 안 데려갔어.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일단은 규진이랑 같이 재웠지. 오늘도? 그럴 리가 없는데. 아까 회사 일찍 끝나고 엄마랑 어디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 뭔 일이 있나 보네. 미안해. 결혼해서 괜히 고생만 시키는 것 같네. 아니야, 뭐가 미안해. 아가씨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 뭐. 집에 있는 게 나밖에 없으니 내가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 애들 시험 기간이라 육아 못 도와줘서 미안해. 시험 기간 끝나면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정 안 되면 베이비시터 고용하자.
요즘 나라에서도 운영하는 곳 많더라. 내가 알아볼까? 당장 결정할 건 아니고 아가씨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켜보고. 알겠어.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아휴, 이게 뭔 고생인지. 그러게, 나도 쓸데없는 걱정하기 싫다. 매번 참아줘서 고마워. 내가 다 미안해. 저는 밤낮 없이 일하는 남편에게 제 속 깊은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친정에도 이야기했는데 마음고생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추천으로 마음 맞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다 싶었는지 하루, 이틀 짧게 아이를 맡기던 시누이가 아이의 아이를 전담해달라 하더라고요. 베이비시터도 있고 저도 있고 하니까 더 편하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었지만 남편에게 짐을 짊어주기 싫었고 시누이도 한두 달만 있으면 어린이집 보내겠다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출근해야 하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줘야 했고 간식이며 밥이며 수시로 갖다 바쳐야 하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쌍둥이를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베이비시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오죽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까지 생길 지경이었다니까요. 그러다 3주 정도 지난 시점에 모처럼 조기 퇴근한 시누이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이 봐줘서 고맙다며 웬일로 봉투에 20만 원 담아서 건네주며 아이 데리고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정신 좀 차렸나. 미안한 건 아나 싶어서 뿌듯해하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폭풍 문자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얘, 너 나랑 대화 좀 하자.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가씨 조금 전에 갔는데. 두나가 너네 집에 갔다가 봤다는데 너 아이들한테 인스턴트 먹이니? 요즘 아이들 반찬 파는 가게도 많고 해서 가끔은 사서 먹이기도 하고 제가 해 먹이기도 하죠. 왜 그러세요? 식재료는 어디서 사는데? 근처 식자재 마트나 사거리의 대형마트에서 사죠. 아니면 새벽 배송 오는 거 이용해서 시키기도 하고요. 얘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백화점에서 파는 유기농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따위 음식 먹인 거였어?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했어요. 우리 아기는 그런 거 먹이고 언니 아이는 뭐 유기농, 브랜드 음식 먹였죠?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니가 우리 아기 인스턴트 먹이고 출처도 모르는 가게에서 사온 반찬이랑 밥 먹이고 어쩐지 애가 야윈 것 같더라니. 얘, 너 실망이다. 네 자식 아니라고 이렇게 막 대하는 거니?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저 막대한 적 없거든요. 시끄러워. 네가 안 그랬으면 두나가 왜 이렇게까지 해? 당장 사과하지 못해?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무슨 사과를 해요? 그렇게 제가 못 믿어오시면 아이 먹는 음식은 앞으로 직접 해다 주던가. 그게 아니면 아이 못 봐줄 것 같네요. 아니, 아이 못 봐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언니,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아가씨야말로 이러는 게 어딨어요. 내일 당장 아이 짐 빼서 가져가요. 난 더 이상 못 해주겠어. 결국 저와 다툰 시누이는 시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늙어서 아이를 보자니 여간 힘든 게 아니라며 시누이와 한바탕하고는 저에게 맡기더군요. 그래도 이번에는 한 달에 150만 원 받으면서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육아를 해보니 힘들다는 걸 알게 됐고 다른 사람 손탁이 불편했던 조카가 자지러지게 울었던 탓일 겁니다. 어렵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누이의 아이를 봐주는데 한 달, 두 달,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에 아이를 맡기고 나서 그 이후로 찾아오지도 않고 아이를 데려가지 않더라고요. 가끔 안부 인사만 물을 뿐 집에 오지도 않고 제 전화도 피하고 메시지만 주고받았죠.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수두룩해서 시어머니한테 따졌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 아니, 어머님, 시누이가 조카 맡긴 지 반년이 넘었어요.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그거야 두나가 워낙 바쁘니 그렇지. 그리고 못 참으면 어쩔 건데? 갖다 버릴 거야? 갖다 버리면 이혼 당할 줄 알아, 이년아. 아니, 본인 일만 중요한가요? 아이를 맡겼으면 적어도 안부를 묻던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놀러 다니기 바쁜데. 얘가 뭘 모르네. 네가 강사 일만 해서 사무직에 대한 이해도가 없나 본데. 원래 회식도 자자. 아니, 그건 그거고 일단은 가족이 먼저 아니에요? 네가 편해서 그런가 보지. 짜증나게 하지 말고 투정 부리려거든. 네 남편한테나 해. 정말 너무하시네요. 돈을 받고 봐준다지만 제대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맨날 사사건건 트집 잡으면 저한테 맡기지 마시고 어머니나 아가씨가 직접 돌보라고요. 뭐? 인연이 너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라고 너희 친정에서 가르치던 이 버르장 머리 없는 년. 아니, 어머님 생각을 해보세요. 제 아이도 힘든데 제가 왜 다른 아이를 도맡아줘야 해요? 가족이잖니. 그 정도도 못 해줘? 그리고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너 혼잔데 누구한테 부탁하라는 거야? 놀고 먹어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앞으로 아이는 아가씨랑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너 왜 그래? 왜 그러긴요. 자기 아이 키우라는 게 잘못인가요? 저는 제 아이만 챙길 테니 어머님은 아가씨한테 잘 이야기해 보세요. 뭐?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못 되쳐먹은 년 같으니라고. 저는 기막힌 상황에 얼굴 표정 관리도 안 되고 화를 참기 어렵더라고요. 혼자 화장실 가서 소리 한번 꽥 지르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한바탕 다 털어내고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만히 열을 식혀도 모자란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해 염장질을 한 거 있죠? 얘, 너 친정 갔다며? 네 발로 기어나간 거나 다름없다. 이혼하고 싶으면 해. 단 위자료나 양육비는 없다? 그딴 돈 필요 없어요.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같으세요? 아니, 아무튼 너 이대로 이혼하면 모든 건 다 끝이다. 돈까지 받아가면서 아이 봐주는데 너는 왜 이런 거 하나 못하니? 어머니,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 딸 아가씨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닐 텐데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해? 어머니, 요즘 시세를 잘 모르시나 본데 150이면 요즘 베이비시터 2주 일한 값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가족 간에 그냥 해줄 수도 있는 일을 네가 하도 투덜거려서 돈으로 보내는 거잖니.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지 허구한 날 늦게 온다면서 술 처마시고 남자나 만나러 다니고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뭐? 우리 딸 모욕하지 마. 이런 경우 없는 년을 봤나. 당장 두성이랑 이혼해. 내가 이혼하라고 하면 못할 줄 알아요?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할 테니까 알아서 잘 사세요. 야, 너 정말 그럴 거야? 이 CM이 말이 안 들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가씨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적어도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 하죠. 그렇게 저는 정말 보란듯이 시청에 가서 이혼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도장만 찍을 수 있게끔 정보 기록 다 해두고 저녁이 되기만을 기다렸죠. 앞으로 살면서 다시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제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라며 어찌나 매달리던지요. 각서까지 쓰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아이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시댁에 갔다 오더니 잔뜩 굳어서 왔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아주 풍비박산을 내고 왔다더군요. 아이는 알아서 키우라고 남편이 단도리하고 왔고요. 엄마한테 아이 맡기고 왔으니까 연락 와서 아이 봐달라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무시해. 내가 채비해놓고 왔으니까 당신한테 부탁을 하진 않을 거야. 과연 연락을 안 할까? 그나저나 당신만 진땀 뺐네. 내 말이 본인들이 생각 있으면 우리한테 더는 뭐라 못할 거야. 당신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나야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지만 당신은 언젠가 계속 봐야 할 사이잖아. 그래도 내 가족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피해나 주면서 사는 사람들 딱 질색이야. 나도 그래. 그래도 마음이 좀 무겁네. 내가 너무한 건가 싶고. 뭐가 너무해. 당신도 너무 순해 빠졌어. 아무리 엄마랑 내 동생이라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갑자기 아이 보라고 하면 잘 하실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인데. 해야지 뭐. 자기 손주인데 돌봐줘야지. 우리는 뭐 육아 고수였나? 우리가 봐줄 필요는 없는 거지.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그냥 당신도 잊고 살아. 그리고 우리 다음 달에 전세 계약 만료야. 벌써 그렇게 됐구나. 집 알아봐야 하는데.
김포로 이사 가는 거 어때? 개발도 많이 되고 아이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이고 그리고 나 학원 그만두고 내가 학원을 차려볼까도 싶고.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렇게 저희 집 전세 계약이 만료돼서 그 김에 김포로 이사 와버렸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말도 못하면서 저에게 문자나 전화를 끈질기게 해댔습니다. 연락처 차단하고 남편과 저는 휴대폰 번호까지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도 저만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아이들한테 수학 가르치는 거라 사업자 등록하고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12명에 육박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김포로 이사 온 뒤 친정의 도움을 받아 새로 수학학원을 개업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분점 내지 말고 자신만의 학원을 운영해보라며 흔쾌히 학원 자리도 알아봐 주시고 인테리어며 전부 싹 다 해주셨어요. 학구열이 강한 동네라 그런지 학벌 좋은 남편의 이력을 보더니 학생들도 100명 이상 다니게 되었고요. 저희 가족은 지금부터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만 살 겁니다. 더 이상 시누이나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와 남편과 함께 더 행복한 매일을 만들겠습니다. 시누이는 다니던 직장에서 또 남자 문제를 일으켜 해고되고 말았고 어디 공장에 취직하려고 계속 면접 보러 다닌다네요. 본인도 아이 엄마라 느끼는 게 있는지 일을 쉬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시누이의 정신 상태로는 불가능할 것 같네요. 시모도 아이를 돌봐줘야 해서 집에서 부업 같은 걸 시작하셨어요. 조만간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낼 것 같고 저희도 뭐 잘 살게 될 것 같네요. 아나무인의 극치였던 사람들에게서 해방되고 이제야 저만의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공감이 되셨길 바라봅니다.